푸른밤 종현입니다. 에스키모인들은 화가 내 안을 가득 채우면 하던 일을 멈추고 무작정 걸었답니다. 서러운 위를 걷고 또 걷다가 충분히 멀리 왔다 싶은 자리에 막대 하나를 꽂아두곤 했다는데요. 분노의 감정을 그곳에 두고 간다는 의미였다고 하죠. 눈이 덮인 벌판을 걷는다는 건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일 테고, 우린 누구나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어느 날은 발끝이 시릴 만큼 멀리, 어느 날은 몇 걸음 가지 않고 다시 돌아오기도 했을 테고요. 서러운 위엔 내가 남겨두고 온 감정들이 늘어가고 그 위로 소복하게 눈이 쌓이고, 또 걷고 생각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어떠십니까? 월요일의 밤, 고요한 하루 보내셨나요? 1월 9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1월 9일 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펫샵보이즈의 리버레이션이었습니다. 펫샵보이즈 진짜 오랜 시간 동안 또 음악을 해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스펙트럼이 그래도 꽤 넓은 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성적인 음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감성들이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팀인 것 같습니다. 자, 오프닝에서 에스키모인들이 화를 조절하는 방법, 화를 누그러뜨리는 방법,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독특하네요. 설원 위를 쭉 걷다가 어느 정도 마음이 사그라들면 그 곳에 나무 막대기를 꽂고 돌아온다. 그러면 그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나의 화의 정도를 길이로 계산할 수도 있겠네요. 내 발걸음의 숫자로. 예를 들면 오늘은 한 15발자국 정도 화가 났었고, 예전에 나 예전에 한 300발자국 정도 화났던 적 있잖아. 야, 나는 뭐 2000발자국도 가봤어 이러면서 그래요. 화를 계산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나의 어떤 그 컨디션에 따라 그 화를 누그러뜨리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긴 했겠지만, 이런 방법들도 어찌 보면 나의 마음의 깊이라든지 그 일이 나에게 줬던 어떤 데미지 자체를 조금은 계산할 척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찌 보면 나를 좀 바라보는 방법이 될 테니까, 나의 마음의 깊이 같은 것들, 이건 잘 버틸 수 있구나, 이런 일은 내가 좀 예민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걸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될 것 같아요. 자, 월요일입니다. 두 남자와 함께하는 주제 선곡 코너 맨투맨. 오늘은 특별 초대석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세계가 사랑하는 애니메이션 감독이죠. 영화 너의 이름은 으로 돌아온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 나오십니다. 잠시 후에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임헌일 씨, 적재 씨와 함께하는 맨투맨은 이번 주 금요일에 함께합니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승범, 박혜수, 손병호, 김뢰하 등이 출연하는 연극 남자 충동에 초대합니다. 2월 16일부터 3월 26일까지 대학로 TOM 1관에서 공연되는데요. 저희는 2월 17일 금요일 오후 8시 티켓 준비했고요. 만 16세 이상인 분들만 관람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로 신청해 주십시오. 푸른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에서 마스크팩, 예뻐지는 즐거움 페이스인페이스에서 수분 프림과 마스크팩을 드립니다. 푸른밤은 좋은 책 신사고, 이브자리, 유록스, 해커스 공무원, 부영주택, 퓨어그린과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나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이분들 음악 푸른밤에서 처음 소개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 신인분들이죠. 블랙핑크라는 팀의 곡을 가져왔습니다. 휘파람이라든지 그 외에 또 좋은 곡들이 좀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불장난이라는 곡이에요. 전 이 노래 가사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사랑은 불장난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우리들의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가사에 잘 빗대어 쓰고, 그리고 후렴에서 이제 뭔가 위험한 사랑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정말 뜨겁다, 열정적이다, 이런 뭔가 청춘을 표현한 듯한 가사를 그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부르니까 전 너무 무대에서 볼 때 좋더라고요.
그리고 2절에서 막 소리 지르는 듯한 랩 나오거든요. 그거 너무 좋아해서 시상식 최근에 이제 연말 무대 보면서도 이제 제가 무대를 연예인석에서 관람을 했었는데 너무 신나게 봤었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 한번 같이 들으려고 가져왔습니다. 블랙핑크의 불장난 듣겠습니다. 조심하라고 사랑은 마치 불장난 같아서 다치니까 엄마 말이 꼭 맞을지도 몰라 널 보면 내 맘이 뜨겁게 달아올라 두려움보다 널 향한 끌림이 더 크니까 멈출 수 없는 이 떨림은 on and on and on 내 전부를 너란 세상에 다 던지고 싶어 Look at me now 이렇게는 나를 태우고 있잖아 줄 수 없어 우리 사랑은 불장난 My love is on fire Now burn baby burn 불장난 My love is on fire So don't play with me boy 불장난 Oh no 난 이미 멀리 와버렸는 girl 어느새 이 모든 게 장난이 아닌 girl 사랑이는 빨간 불씨 불어라 바람 더 커져가는 불길 이게 약인지 독인지 우리 엄마도 몰라 내 맘 도둑인데 왜 경찰도 몰라 불붙은 내 심장이 더 부어라 너는 기름 Kissing while I diss him I don't know but I miss him 중독을 넘어서 네 사랑은 crack 내 심장의 색깔은 black 멈출 수 없는 이 떨림은 on and on and on 내 전부를 너란 불길 속으로 던지고 싶어 Look at me now 이렇게 넌 나를 태우고 있잖아 끌 수 없어 우리 사랑은 불장난 My love is on fire Now burn baby burn 불장난 My love is on fire So don't play with me boy 불장난 더 잡을 수가 없는 걸 너무나 빨리 퍼져가는 이 불길 이런 날 멈추지 마 사랑이 오늘 밤을 태워버리게 블랙핑크의 불장난 듣고 왔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신나요. 내 심장의 색깔은 블랙. 이 절에서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G드래곤의 솔로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블랙이라는 곡에 있는 가사를 차용한 그런 표현이죠. 이런 것들이 또 어찌 보면 회사 색깔도 되고 힙합 음악을 하는 분들의 어떤 서로 간의 리스펙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요. 노래도 들었고요. 사연 좀 만날게요. 홍혜림님, 저 지난 학기 학점이 안 좋아서 방학 시작하고부터 복습과 예습을 시작했어요. 인터넷 강의 듣고 왔더니 푸른밤이 딱 시작하네요. 고3 때 공부하면서 듣던 기분이 나요. 앞으로도 공부하면서 자주 들을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 학기 때 좀 이래저래 성적이 안 좋으셨다. 항상 푸른밤 함께 해주시면서 나머지 공부하시고 하시면 금방 또 돌아올 겁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이애영님, 2년 사귀었던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근데 그동안 너무 많은 걸 공유해서 그런지 저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저만의 삶을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색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렇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래 만난 사람과 헤어지면 이런 마음이 들죠. 그 사람 만나면서 변했던 내 모습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사람이 되게 간사한 게 그 변한 나의 모습에 금방 적응을 하잖아요. 그 사람 없었을 때 어떻게 살았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잘 생각도 안 나고, 근데 또 막상 닥치면 어떻게 사라지고, 그런 게 또 연애 마무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하신 것처럼 본인의 삶,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것들 하나둘 고민을 해보시면서 계획도 한번 짜보시고 취미도 조금 더 만들어보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윤주님, 스트레스성 피부염에 이어 스트레스성 위염이 도졌습니다. 친구는 액땜이라고 하는데 왠지 2017년에 어퍼컷 맞은 기분이 드네요. 그래도 넉다운 당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건강 쪽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참 연초에 이래저래 스트레스가 크시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스트레스성 피부염, 스트레스성 위염이라고 하시니까 좀 신경 쓸 일이 많으셨었나 봐요. 그래요. 그런 일도 좀 잘 마무리가 돼서 윤주 씨 건강도 어서 좋아지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들, 스트레스가 진짜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정말 공감하거든요.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 공부하시는 분들, 혹은 신경 쓸 무언가가 하나둘 늘어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몸도 마음도 잘 챙겨야 되겠죠. 9178님, 평소에는 군것질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요즘 마음이 허한 건지 군것질 거리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특히나 오늘은 떡볶이랑 순대랑 튀김이 먹고 싶었는데 꼭 참았습니다. 새해부터 잔뜩 먹어버리고 또 다이어트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긴 싫어서요. 휴. 쫑디는 좋아하는 군것질 음식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요? 저는 떡볶이도 좋아하고요. 치킨 햄버거 이런 건 식사라고 얘기해야 하나요? 군것질 거리? 그냥 저는 좀 식단 안 할 때는 아무거나 그냥 다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즘도 그래서 아무거나 다 먹어요. 지금 제 옆에도 빵이 막 널브러져 있습니다. 성격이 되게 욕심이 많은 편이라 그런지 다 먹지도 못할 거 막 다 사요, 일단.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사놔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 사놓고 다 뜯어요, 일단 저는. 다 사고 다 뜯고 하나 두 개 먹다가 주변인들이 그래서 함께 도와줘야 다 처리할 수 있죠. 자, 노래 들을까요? 성시경의 노래 당신은 참 듣겠습니다. 당신은 참 내게는 참 그런 사람, 바보인 날 조금씩 날 바꾸는 신기한 사람, 사랑이 하나인 줄, 사랑이 다 그런 줄 알았던 내게, 그랬던 내게, 당신은 참 내게는 참 그런 사람, 초라한 날 웃으며 날 예쁘게 지켜준 사람, 모든 게 끝이 난 줄, 모든 게 날 잊은 줄 알았던 내게, 그랬던 내게, 가지 마라 이 순간이 내게도 불빛 같은데 꺼진 내 마음이 네 사랑에 살 것 같은데 가지 마라, 네 발길이 잠시도 꿈이었는데 내게 조금만 이렇게 잠시만 머물러 주길. 당신은 참 내게는 참 좋은 사람, 이처럼 날 언제나 날 바라봐
순간이 내게도 불빛 같은데 꺼진 내 마음이 네 사랑에 살 것 같은데 가지 마라 네 발길이 잠시도 꿈이었는데 내게 조금만 이렇게 잠시만 머물러 주길 가지 마라 넌 내게 불빛 같은데 꺼진 내 마음이 네 사랑에 살 것 같은데 가지 마라 난 아직도 고맙단 말도 못하고 다신 한 번도 욕심내지 못할 사람아 다신 한 번도 욕심내지 못할 사람아 MBC FM for you. 어두운 건 싫어 근데 밤은 좋아 스치듯 잡아준 네 손 같아 오늘도 잠이 안 와 날 기다려줘 날 생각해줘 같이 있어줘 매일 밤 이렇게 여기서 푸른 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만의 이야기와 시선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선수인데요. 그런 그가 오랜만에 새로운 작품으로 우리의 마음을 훔치러 돌아왔습니다. 푸른밤 특별 초대석 신카이 마코토 감독과 함께합니다. 초속 5cm, 언어의 정원 등 화려한 영상미를 자랑하는 바로 그 애니메이션의 감독이십니다. 인사 먼저 나눌게요. 어서 오세요,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신카이 마코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야, 또 이런 감독님을
직접 모시게 됐는데 인사말을 또 한국어로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푸른밤 가족분들과 이야기를 쉽게 조금 통역해 주실 통역분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강미나 씨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통역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카이 마코토 감독님께서 푸른밤을 찾아주신다는 이야기에 우리 가족분들도 다들 많이 기대를 하고 계셨고 또 지금 극장에서 정말 난리가 난 작품이기 때문에 지금 영화 보시고 기대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일단 푸른밤 와주신 어떤 소감이라든지 今日プルンバムにいらっしゃいましたので、はいこの視聴者の皆様にですね、はいご挨拶をお願いしあます。はい、はじめまして新海誠です、アニメーション監督をやっています。今日はこのラジオに来ることができて、すごく幸せです。短い時間だと思うんですが楽しま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처음 뵙겠습니다. 애니메이션 감독 신카이 마코토입니다. 짧은 시간이겠지만 즐거운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 영화를 봤거든요. 정말 교회. 3번 울었어요. 3번. 3回 예, 3回泣きました 세 번.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방송을 들어갔는데 진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영화 자체도 너무너무 좋은 영화였고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공감할 수 있을 그런 부분들이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そっか。ジョンヒョンさんはアニメーション好きなんですね。 네네. 종현 씨는 애니메이션 좋아하시죠? 네네네. そうか。もう今日見に行ってくださったなんてものすごくお忙しいでしょうに、ねえねえ本当に嬉しいです。 오늘 보러 가셨다는 말씀 들었는데 정말 바쁘실 텐데 아주 기쁩니다. 아유 또 직접 와주시는데 제가 보고 와야죠. 당연히 보고 와야 됩니다. 이제 이때から来るべきだと思います。 자 그래요. 한국에는 몇 번째 방문이신지도 여쭤보고 싶은데. 韓国は何回目ですか? いやもうちゃんと数えたことないんですけど10回近く来ていると思います。 제대로 세어본 적은 없지만 10번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국에 대한 어떤 인상이라든지 이렇게 10번이면 되게 많이 오신 거거든요. 어떠한 기회가 있으셔갖고 이렇게 많이 오셨는지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韓国はどういう印象を持っていますか？それから10回は多いと思うんですけれど、はいどのような記憶とか印象ありますか？そうですね。僕にとって韓国っていうのは一番身近な、海外なんですね。で友達が韓国にはたくさんいます。僕ロンドンに1年ぐらい住んでいたことがあって、その時に韓国人の留学生とたくさん友達になったんですね。でその彼らからラッドウィンプスを逆に教えてもらって、で聴き始めて今回の映画の音楽をお願いしたりもしました。한국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외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런던에서 1년 정도 유학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한국인 유학생 친구들을 아주 많이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한 친구가 레드윈프스에 대해서도 알려주셨고 네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음악을 영화 음악으로도 부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ロンドンで一番多く食べていたのは韓国料理でしたね。 런던에서 가장 많이 먹은 음식이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뭐였죠 그 음식은? 난 드시다가ビビンバとか 제가 외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그런 질문이 잘 안 들리는데 먼저 얘기를 해주시네요. このような質問はあまりしないんですけれど、監督が自らこの話をします。 자 그래요. 한국의 유명한 음식 얘기도 살짝 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영화 얘기를 해야죠. 일단 애니메이션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그리고 일본에서도 정말 엄청난 흥행을 불러일으킨 영화죠. 日本でも大ヒットした映画ですね。 그래요. 이번에 개봉을 한 너의 이름은 판타지를 기반으로 한 영화라고 볼 수 있겠죠? がベースになっている映画なんですけど、そうですね。君の名はって夢の中で、男の子と女の子が入れ替わってしまうという、実際にはありえない話ではあるんですけれども、でもそういう想像ってね、みんなしたことあるん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よ。自分が女の子だったらどうするだろうかとか、それが別に異性じゃなくても、自分が友達のあいつだったら自分はどうしただろうとか、そんな風に他人のことを想像することが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やっぱりそういうことの延長線上で、入れ替わる話っていうのを思いついたんですね。 예, 이 이야기는 꿈속에서 남녀가 뒤바뀐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은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이런 일들은 다 상상해 본 적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여자가 된다면 아니면 꼭 이성이 아니어도 이런 타인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는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네. 이 영화의 설정과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너의 이름은 이라는 이 영화 제목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 제목이 결정된 이유는 뭐였을까요?
映画のタイトルに関してお聞きしたいと思いますけれど、君の名はというタイトルになったその理由は、はい。ですね、すごく迷ったんですよ。一番最初は夢と知りせば、夢だと知っていたならばっていうその日本の古い和歌があるんですけど、そのタイトルが最初に思い浮かんだんですね。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꿈이란 걸 알았더라면이라는 일본의 그 왁카가 있는데요. 예, 그 예. 시, 오래된 시기죠. 예, 그 예. 시기의 제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ただ、何か違うような気がずっとしていて、でもういい加減映画を発表するからタイトル決めなければいけないっていう直前になって、もう一回シナリオを読み直した時に、登場人物たちが一番叫んでいる言葉が「君の名前は」っていうセリフだったんですね。だったらやっぱりストレートに「君の名は」というタイトルにしよ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 그런데 뭔가 이 제목은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 있었는데 그때 마침 영화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될 시기가 왔어요. 네. 그래서 그 직전에 다시 각본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등장인물들이 가장 많이 외치는 단어가 너의 이름은 네. 이라는 그런 대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직설적으로 너의 이름은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사실 너의 이름은 이 문장 자체도 완결한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증이 불러일으켜졌었는데 영화를 보니까 와, 왜 이 문장이 계속 나오는지 너무너무 이해가 가더라고요. 우리가 꿈을 꾸다 보면 사실 너무너무 신나는 꿈, 너무너무 재밌는 꿈, 슬픈 꿈, 무서운 꿈 뭐 이런 걸 꾸더라도 아침에 일어나고 한 시간이 지나면 흐르면 꿈의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꿈에 대한 어떤 기억력에 대한 지속성 이런 것들도 이 문장에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서 참 제목이 좋다라는 생각을 영화를 본 이후에 몇 번이나 했던 것 같습니다. 君の名はという文章は実は完結した文章ではないので、はいこれなんでこういうふうなタイトルにしたんだろうっていうふうな、そういう疑問があったんですけれど、夢を見ていると夢の中ではすごく楽しいこともあってまた悲しいこともあり、怖いこともありますけれど、目が覚めてから何時間が経ってからはその内容とか夢の中の記憶がすごく薄まってしまうんですね。でその記憶を持続させる、そういうことに関しての意味もあると思うんですね。これで映画を見終わってからはこのタイトルすごくいいタイトルなんだっていうことがよくわかりました。嬉しいです。君の名はって実は日本の古いドラマで同じタイトルのドラマがあったんですよ。それはすごくヒットしたドラマだったので同じタイトルになっちゃっていいのかなっていう迷いがすごく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でもこれ以上ふさわしいタイトルというのが思い浮かばなくて思い切ってこれにしたんですけど、今ジョンヒョンさんにそういうことを言っていただけてやっぱりこれにしてよかったんだと思いました。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매우 기쁩니다. 사실은 일본의 아주 오래된 드라마 중에서 굉장히 히트를 냈던 드라마가 같은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제목의 영화를 해도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큰 마음을 먹고 그래도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너의 이름은 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오늘 종현 씨께서 이렇게 이 제목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시니까 정말로 너의 이름으로 제목을 짓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자,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눌까 하는데요. 노래는 너의 이름을 OST 중 한 곡이죠. 라또 인푸스의 젠젠젠세 듣고 와서 이야기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She
るさむしろゼロからまた宇宙を始めてみようかどっから話すかな君が眠っていた間のストーリー何億何光年分の物語を語りに来たんだよけどいざその姿この目に映すと君も知らぬ君とされて戯れたいよ君の消えぬ痛みまで愛してみたいよ銀河何個分かの果てに出会えたその手を壊さずどう握ったならいい君の全然前世から僕は君を探し始めたよその騒がしい声と涙をめがけやってきたんだよそんな革命前夜の僕らを誰が止めるというんだろうもう迷わない君のハートに旗を立てるよ君は僕から諦め方を奪い取ったの全然前世から僕は君を探し始めたよその不吉祥な笑い方をめがけてやってきたんだよ君が全然全部なくなってチリチリになったってもう迷わないまた一から探し始めるさ何光年でもこの歌を口ずさみながら자, 너의 이름은 OST 라또 인푸스의 젠젠젠세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이 어느 파트에서 나온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じゃあ全然先生はどのパートで出ているんですか？ですね、この映画の中ってボーカル曲が4曲あるんですよ、ね、でそのうちの2番目に使われる曲ですね。すごく疾走感のあるテンポの速い曲なので、滝と光葉という2人の少年と少女がこう入れ替わったその何日もの日々をこの曲に乗せて一気に短い時間で、見せているというところで使っています。 이 영화 속에서는요, 레드윈프스의 곡이 총 4곡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 곡입니다. 이 곡은 굉장히 질주하는 듯한 스피드감이 있고 템포가 빠른 곡인데요. 이 소년과 소녀가 몸이 뒤바뀌면서 지내는 그 며칠 동안의 이야기들을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음악과 함께 보여주는 장면에서 흘러나옵니다.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음악이 나오는 그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잘 맞는다. 음악의 속도감 그리고 감성 그리고 가사도 너무 잘 맞는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음악들은 영화가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음악인가요? 아니면 음악이 만들어지면서 같이 영화가 만들어진 건가요?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この映画を見ながら考えたのはですね、この音楽と映像とか映画がぴったりとタイミング的にも、スピード的にもとっても合っているっていう風に感じたんですけれど、この音楽の感性とか歌詞もすごく映画に合っているっていう風な感覚がありましたけれど、この音楽の曲は映画の前からあった曲なんでしたか、あるいは映画の作りながら作った曲ですか？
映画と一緒に作っていった曲なんですね。1年半かけて、ずっと音楽のやり取りをして一緒に完成させていきました。 예, 영화와 함께 만들어 나간 음악이고요. 1년 반 동안에 계속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만들어간 음악들입니다. 그렇군요. 같이 영화와 이제 만들어 나갔던 그런 음악이기 때문에 더 잘 맞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푸른밤 청취자분 중에 1921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감독님 팬입니다. 특히 언어의 정원을 보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폭발해서 정말 서럽게 울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여자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아시는 거죠? 섬세함의 비결 뭔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視聴者からの話なんですけれど、監督のファンです。で、琴の葉の庭を見てものすごく泣きました。で、監督は男性ですけど、はいどうやってそんなに女性の感性とか感情のことがよくわかるんですか？その感性の繊細さはどこから来るでしょうか？ですね、僕はこう作家として信じているのは男女の差っていうのは、例えば僕は男性なんですけど、本当に真剣に女性のことを想像すればそれは想像できると思うんですよね。同じ人間だから想像で乗り越えられると思うんですよ。そうじゃないと、例えば人を殺したことがないのに人を殺す話って書けないじゃないですか。殺人者の気分って本当に分かるのは殺人者だけだ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てしまったら何も作れなくなってしまう。本当に想像を尽くすことで性別は僕はこう超えられ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信じています。 제가 작가로서 믿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남녀 간에 아무리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남자라도 여자에 대해서 열심히 상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여성만의 그러한 감성을 이해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상상만으로 넘어설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인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일을 해보지 않고는 정말 그 사람의 기분이나 마음을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상상을 통해서 성별을 뛰어넘어서 이런 여성의 감성 이런 것도 표현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 캐릭터와 여자 캐릭터의 어떤 그 정신 자체가 바뀌잖아요. 그 바뀌었을 때 그 애니메이션 안에서 표현되는 그 캐릭터들의 연기도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男女のキャラクターが入れ替わるんですね。はいその変わった時のアニメーションの中での変わった時のその芝居もとても面白いと思いました。 가장 재밌었던 거는 이제 미츠카가 이제 남자 캐릭터가 됐을 때 일본에서는 이제 여성분들이 본인을 칭하는 말들 와타시, 보쿠, 그 다음에 오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파트가 너무 재밌었어요. 와타시는 이제 여성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나고, 보쿠는 이제 남성 여성분들 다 사용을 하고, 오레는 이제 남자분들만 하는 말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재밌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 캐릭터들 간의 어떤 뭐랄까 성별 그리고 성격 같은 것들도 잘 표현이 됐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特にですね、三葉が滝に最初になった時に、はい友達に会って自分のことを私、僕、俺って言うんですね。はいはいそのところがすごく日本の男女の言葉の違いがうまくはい表現されていて、とっても面白いと思いましたし、その性的な男女の違いとか性格的な違いとか、そういうところからとても面白いと思いながら映画を見ました。私とか俺とかっていうその認証ですか。男の子は自分のことを俺や僕っていう、女の子は私っていう、そういう違いって韓国語にはあるんですか？ 저도 통역해 주세요. 네, 그런- 통역하고 해야지. 일본어로 여자가 본인을 1인칭으로 칭하는 단어와 이제 남자도 본인을 칭하는 단어가 이렇게 다른데요. 한국어로도 그런 차이가 있는지요? 제가 그 씬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제가 남자니까 뭐 네.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그 호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가 뭐 누나를 부를 때 누나라든지 오빠라든지 이런 호칭 말고는 스스로를 지칭하는 방법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문화적인 차이인 것 같다는 생각을 네. 많이 했었습니다. 韓国ではですね、
男は男らしくもう俺っていうふうには言えるんですけど、はい本当に一人称としてですね、自分のことを指すその男女の違いはあまりないんですよ。あないんだその代わりに、うん男性がお姉さんのことを呼ぶときと、うん女性がお姉さんのことを呼ぶときは違います。あーそういうなるほど違いはありますけど、はい本当に自分のことを言う言葉の違いは、日本のように私とか僕とか俺とかそのようにはないんですね。じゃあどうやって訳していたんだろ 아, う。 이거는 어떻게 귀여움이라든지 뭐 그런 말투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거를 이제 만약에 지금 영화를 보시거나 혹은 영화를 보시지 않은 분들에게 좀 표현을 해주자면 오빠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남성분들 중에서 이제 여성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아 오빠가 이랬었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종종 있고 이건 조금 더 이제 뭐랄까 내가 남자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이제 인지시키는 말투인데 내가 오빠가 혹은 뭐 선배로서 뭐 이런 뭐 스스로를 지칭하는 단어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韓国語ではすごくまあ、表現がはい難しいと思うんですけれど、うんチョンヨンさんの話だと、チョンヨンさんだったら例えば自分のことをお兄さんだと言って、このお兄さんがとかあーそういうふうに表現する方法はあ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けれど、本当に韓国語と日本語はちょっと違うと思いますね。 네. なるほどね。うん 자 이제 캐릭터에 대한 얘기들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여자 주인공의 이름은 미츠하잖아요. 그리고 여성 캐릭터의 이제 동생이 나와요. 요츠하죠. 사실 미츠, 요츠가 이제 셋, 넷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름에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뭐 따지고 보자면 이제 김하나, 김둘, 김셋인 거거든요. 이제 가족의 이름이 그런 네. 거죠. 어떻게 이렇게 캐릭터들의 이름이 이렇게 정해진 건지. ね、キャラクターの名前に関してのことなんですけれど、映画を見てて、はい主人公の女性は女の子ははい三つ葉ですね、はいで妹さんは四つ葉ですね、はいで三つと四つっていうのは3と4のはいことなんですね、うんで韓国語で言うとうんなんかちょっと面白い名前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けどまあ123って花ドゥルセっていう風になるんですけれど、はいはいこういう風に名前を付けたことに関してちょっと話を聞かせてください。はい、よくでもね気づかれましたね。その三つ葉四つ葉で、実はその映画の中にははっきり名前は出てこないんですけど、三つ葉のお母さんは双葉って言うんですね。はい二つの葉っぱで、三つ葉のおばあちゃんは一葉一つの葉っぱなので、家族で1234っていう番号がつけました。言葉遊びみたいなものなんですけれども、でも日本語だと実際その家族や兄弟で数字を入れるってことはあるんですよ。韓国語の名前だとどうなんですかね。 그 자주 묻는 질문인데요. 다들 왜 미츠하고 왜 요츠하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영화 속에서 아주 잘 드러나진 않지만 사실은 미츠하의 어머니 이름이 후타바라고 해서 미츠하는 3개의 잎사귀란 뜻이고 예. 요츠하는 4개의 잎사귀, 후타바는 2개의 잎사귀. 할머니의 이름은 히토하입니다. 네. 하나의 잎. 그래서 이렇게 1, 2, 3, 4로 이렇게 언어 유희처럼 이름을 지었는데요. 네네. 한국어로도 혹시 이렇게 숫자를 이름에 넣는 경우가 있나요? 아 있죠. 김하나 씨. 지금 듣고 계시는 최하나 씨 등등등. 예. 그런 하나라는 이름 꽤 많고요. 근데 김둘은 본 적은 없네요. 예. 김둘째 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숫자를 이렇게 혹은 이제 하나 둘 셋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들어간 이름들은 꽤 많이 또 있죠. 네. 韓国でも花という1という意味なんですけれど、金花とかチェ花とか花を入れた名前はありますけど、その2つのドゥルとかはあんまり使わないんですけど、昔からはそういうふうに兄弟を数字を入れた名前をつけたりすることはありました。 今はあまりないんですね。 지금은 많이 안 하시나요? 지금도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今も相当あると思いああ、ます。そうなんだ。 네. あ、そこは一緒だ。 자, 그래요. 영화 안에서의 어떤 섬세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일단 시각적인 아름다움도 꼭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래요. 포스터에도 표현이 된 것처럼 별이 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들이 또 표현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별에 대한 그리고 풍경에 대한 표현이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어느 부분에서 어떤 영감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ちょっと視覚的なビジュアル的な、美しさに関しての話なんですけれど、映画の、ポスターにも出ているんですけれど、星が降る星空がとっても綺麗に表現されていて、その風景とかも本当に綺麗なんですけれど、こう星とかですね、風景とか綺麗なそういう自然とかはどこ
からインスピレーションを得て、はい表現するんですか？僕は子供の頃から空を眺めることがすごく好きだったんですね。山の上の田舎で育ったので、本当に周りに何も映画館もないような街で、本屋さんもないような街で、だからなんだろう、空ぐらいしか眺めるところがなかったような気がするんですよ。なのでずっと毎日毎日夕日が沈むところを見ていたし、朝日が山の後ろから昇ってくるところを見てました。ですから空の表情、いろんな表情を多分記憶暗記しているんですよね。それもあって自分は空を描くことがすごく好きなんだと思います。 제가 어릴 적에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사실 시골 마을에 살았고 산 위에서 하늘을 보는 일밖에 할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관도 없었고요. 책방도 없었고요. 하늘밖에 바라볼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노을이 지는 풍경이라든지 산에서 해가 뜨는 풍경이라든지 그러한 풍경들을 많이 보았고 하늘의 다양한 표정을 많이 보았고 그러한 하늘의 표정들이 기억으로 남았고 암기가 되어서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애니메이션에 많이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광고를 듣고 와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줄래 깊고 푸르른 밤 하루의 고단함 내가 다 안아줄게. 푸른밤 종현입니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노래 한 곡을 듣고 오려고 하는데요. 너의 이름은 OST 중에서 후타리노 헨, 연주곡이죠. 이 곡은 어느 장면에서 흐르는 곡인지도 설명을 좀 받아볼까요? この二人の異変っていうのは、はい演奏曲なんですけれど、はいこれはどのシーンで流れる曲なんでしょうか？ 2人の異変ってどの曲だっけ？聞かないと分かんない。 일단 들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곡을 2부 끝곡으로 듣고요. 3부로 돌아와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조금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Yeah.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 밤. 푸른밤 중윤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월요일 푸른밤 특별 초대석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으로 돌아온 시카이 마코토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2부 끝곡으로 너의 이름은 OST 연주곡 호타리노 옌 듣고 왔는데 이 곡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지도 한번 다시 설명을 받아볼까요? 二人の異変ってどのところで流れてくるんですか？はいすごくこう明るくポップな曲なんですけれどもこれってどうも自分たちの人生がなんかおかしくなってると滝と三葉が感じ始めるんですね。それは夢の中で入れ替わってるからなんですけど、でも夢の中だからはっきり覚えてないんですよ。でもどうもおかしい、自分が知らない間に自分の周りの環境がだんだん変わっていってるっていうことに気づいていって、で最後に実は入れ替わってるんだっていうふうに2人が気づくまでのところを、この曲で、そうですね明るいリズムで、映画を語っています。 네, 이 후다리노 이해는 굉장히 밝은 팝곡인데요. 네. 이 뭔가 두 사람이 인생이 내가 좀 이상해진 것 같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 꿈속에서 뒤바뀐 시간들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 뒤바뀌었던 시간에 대해서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왠지 뭔가 이상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것이 이상해. 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결국 이 두 사람이 우리가 사실은 꿈속에서 뒤바뀌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줄 때 이 곡이 아주 밝은 리듬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밝은 배경음악이 깔리니까 더 재미있게 그리고 흥미롭게 속도감 있게 그 부분들이 설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음악을 듣고 광고를 듣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감독님과 나눴는데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냐라고 여쭤봤더니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직접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さっき CM 流れる時に、はい話したいことはありますか、はいってお聞きしましたら、はいこれは話したいっていうふうになことがありましたけど、はいそれを自ら、はい聞かせてください。そうですね僕秒速 5cm という作品を、2007年に出して韓国でも公開したんですけども、その時にちょっとね悲しい話を描いたんです。初恋が報われない、初恋が叶わなかったっていう話を描いたんですね。そのことで随分新海さんの映画っていうのは悲しい結末ばかりだ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たりしたんですけど、でも今回の「君の名は」はすごく明るい気持ちで劇場出ることができる映画になっています。でどうしてそんな風に作風が変わったんですかっていう風に聞かれることが多いですね。 네, 초속 5cm라는 영화를 제가 2007년에 만들었는데요. 예. 한국에서도 개봉이 되었었죠. 그렇죠. 네,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첫사랑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영화를 본 분들은 모두 신카이 마코토의 영화는 슬픈 결말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너의 이름은 굉장히 밝은 기분으로 좋은 기분으로 극장을 나오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왜 이렇게 작품이 바뀐 거야? 이런 식의 질문을 듣고 있습니다. 또 그런 질문도 받고 계시는군요. 사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오늘 또 푸른밤을 진행하면서 어디까지 얘기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계속했었는데 감독님이 직접 행복하게 끝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좀 당황스러워요. 제가 광고 나가고 음악 나가고 그 얘기 해도 되냐고 그 결말이 어느 정도 이제 스포일러가 되는 걸 텐데 괜찮으시겠어요라고 여쭤봤는데 되게 흔쾌히 이런 영화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얘기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참 네. 감사하네요. どこまで言っていいかすごく悩んでいたんですけれど、はいさっき CM が流れる時に監督が、はいはいハッピーアンドっていう、はいそういうことまで言っていいっていうふうなことをおっしゃったので、はい本当に言っていいですかってすごく心配になったんですけれど、はい監督がご自身がうん言っていいですよっていうふうにはいおっしゃってくださったので、はい、はい、幸せな終わり方をする映画だっていうことを分かっててこの映画を見てもすごくやっぱり
楽しさは全然減らないと思うんですよね。そこに至るまでにいろいろ想像できないことがたくさん起きる話ですから、そこは大丈夫だと思ってます。 행복한 결말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이 영화를 보아도 이 영화의 재미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 있어서 상상도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재미있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밝은 기분으로 나오실 수 있다는 말씀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어떤 분위기가 변화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다고 하는데, 그래요. 이 영화를 좀 해피엔딩으로 좀 밝게 마무리했었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作風がなんでこういう風に変わりましたかっていうふうにも聞かれるってさっきおっしゃってましたけれど、こう明るい結末の映画にしたいと思った理由が特別にありましたでしょうか？そうですね。自分自身がやっぱり年齢を重ねてきて考え方が少し変わってきたっていうのもあるんですけど、なんだか僕は日本社会が少し変わってきたような気がするんですよ。観客が見たいものが少し変わってきたような気がします。その一つ大きなきっかけは2011年に日本で起きたその東日本大震災ってすごく大きな地震が起きたんですけど、あれがきっかけだったような気がするんですよね。あの地震の時に僕たちが住んでいる町っていうのはもしかしたら明日なくなるかもしれない、数年後にもしかしたら大きな地震が来るかもしれないっていう気持ちが常に日本人の中にあるようになったと思うんです。そんな風に自分たちが住んでいる場所が確かな場所じゃないのであったら、ないんだったら、自分たちの住んでいる場所がいつなくなるかわからないんだったらすごく何も諦めないで強い思いで何かをこう掴むような強い物語をみんなが今は見たいんじゃないか、そんな風に気持ちが変わってきたんじゃないか、そういう風に思って今回のような明るい終わり方をする話を作りたいと思いました。 저 스스로가 나이를 좀 먹게 되면서 사고방식도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 사이 일본이라는 사회도 바뀌고 관객들이 보고자 하는 영화도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굉장히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 지진을 이후로 우리들은 나의 동네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내일 아니면 몇 년 후에 큰 지진이 날 수가 있고 언젠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마음을 늘 마음속에 품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확실하지 않고 보장되지 않고 그러한 지금 환경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강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꽉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밝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또 대사로도 표현이 됐었던 것들이 갑자기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네요. 남자 주인공 캐릭터가 이제 면접을 보면서 했었던 이야기들 중 하나인데 도쿄도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 이런 대사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자연재해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리고 나의 어떤 가족들에 대한 걱정, 그런 것들이 표현된 대사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회적으로 일어난 일들도 애니메이션에 반영이 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청취자 5981님이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팬으로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영화 제작 전에 배우들 오디션을 보는 것처럼 성우들도 오디션을 보시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이야기도 음악 나가는 중에 또 나눴거든요. 큰일 났어요. 지금 음악 나가는 중에 하는 얘기들이 음악 틀면서 그냥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얘기 한번 또 다시 한번 나눠볼까요? 視聴者の方の話なんですけれど、はいアニメーションのファンです。で、アニメーションの場合制作する前に、まるで俳優のオーディションのように、はい声優さんもオーディションするんですか、っていう質問です。はい、オーディションする場合としない場合があります。今回の映画で言えば滝役の声優さんは神木隆之介くんという、俳優なんですね。23歳の俳優なんですが、僕はその最初から神木くんだけにお願いしました。それは神木くんがすごく凛々しい男性の雰囲気とすごく可愛らしい雰囲気を両方持っている人だから、入れ替わる、女の子と入れ替わる役は彼にふさわしいかなと思ってお願いしたんですね。ただ女の子三葉役に関しては僕はイメージがなくて、でオーディションをしました。そこにたくさん日本の女優さんが来てくださったんですけど、その中で一声聞いて、この声が三葉なんだっていうふうに思ったのが今回の上白石萌音ちゃんという、女優さんでした。
네, 애니메이션의 성우도 오디션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 타키 역 같은 경우는 카미키 류노스케라는 23살의 네네. 남자 배우이시죠. 그 배우를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카미키 씨는 굉장히 듬직한 남성의 목소리도 있으면서 예. 동시에 굉장히 귀여운 여성의 그런 목소리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처음부터 타키 역에 대해서는 카미키 씨로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츠아의 경우는 어떤 이미지로 해야 될지 전혀 제가 그런 생각이 안 났기 때문에 오디션을 했고 일본에 굉장히 쟁쟁한 여배우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딱 첫 한마디를 듣고 아, 이 목소리다라고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 카미시라이 시모네라는 여배우분이십니다. 사실 뭐 이런 거는 목소리라든지 이런 얘기 말고 그냥 캐릭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미츠아랑 타키 어느 쪽이 더 좋으신가요? キャラクターのことです。ミツアとタッキーどっちが好きですか？僕は 어느 쪽이에요? 저는 미츠아. まあ両方好きなんですけどでも選べと言われたら三葉ですね。 둘 다 좋지만 고르라고 하신다면 미츠아죠. その三葉の物語だと思うんです君の名はって三葉がやっぱりいろんな過酷な運命を背負っていてでもそのことを滝が、助けるという話なので、でもやっぱり三葉の物語だと思いますから三葉の方がちょっとやっぱね好きですね。 왜냐하면 너의 이름은 결국은 미츠아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츠아가 굉장히 가혹한 운명을 결국은 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운명 앞에서 타키가 도움을 주게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미츠아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미츠아를 더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이 영화 내에서 미츠아와 타키가 계속 왔다 갔다 바뀌면서 서로 이것은 하지 마라라는 어떤 약속을 하잖아요. 만약에 감독님께서 누군가와 이제 몸이 바뀐다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하지 마라. 상대방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쭤보고 여성분하고 바뀌는 그렇죠, 경우. 그렇죠. タキとミツアは入れ替わった時に、はいこれは絶対ダメっていうふうな禁止するという事項を決めるんですね。はいはいそういうふうにもし監督が誰かと女性と入れ替わるとしたらですね、これは絶対にダメっていうふうな約束、どのような約束をすると思いますか？いやそうですね例えばパソコンのデータでここは開けないでくれっていうフォルダとかはありますよね。 저희 컴퓨터 데이터 중에서 이 폴더는 절대로 열면 안 돼. 이런 폴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ジョンヒャンさんは何かこう禁止するとしたら 정현 何を 씨는 禁止します？ 어떠십니까? 네, 보고 예, 저는요. 휴대폰 보지 말라고 할 것 같은데요, 저는. 携帯電話を見るのはダメ。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너의 이름은 OST 중에서 라토인프스의 난데모나이야. 난데모나이야. 이 얘기도 노래 듣고 와서 얘기를 하면 더 좋겠네요. 듣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二人の間通り過ぎた風はどこから寂しさを運んできたの泣いたりしたその後の空はやけに透き通っていたりしたんだいつもは尖ってた父の言葉が今日は温かく感じました優しさも笑顔も夢の語り方も知らなくて全部君を真似たよもう少しだけでいいあと少しだけでいいもう少しだけでいいからもう少しだけでいいあと少しだけでいいもう少しだけくっついていようか僕らタイムフライヤー時を駆け上がるクライマー時のかくれんぼはぐれっこはもう嫌なんだ嬉しくて泣くのは悲しくて笑うのは君の心が君を追い越したんだよ
もちゃも部屋の隅っこに今転がってる叶えたい夢も今日で100個できたよたった一つといつか交換こしよういつもは喋らないあの子に今日は放課後また明日と声をかけた慣れないこともたまにならいいね特にあなたが隣にいたらもう少しだけでいいあと少しだけでいいもう少しだけでいいからもう少しだけでいいあと少しだけでいいもう少しだけくっついていようよ僕らタイムフライヤー君を知っていたんだ僕が僕の名前を覚えるよりずっと前に君のいない世界にも何かの意味はきっとあってでも君のいない世界など夏休みのない8月のよ君のいない世界など笑うことないサンタのよ君のいない世界など僕らタイムフライヤー時を駆け上がるクライマー時のかくれんぼはぐれっこはもう嫌なんだなんでもないややっぱりなんでもないや今から行くよ僕らタイムフライヤー時を駆け上がるクライマー時のかくれんぼはぐれっこはもういいよ君は派手なくらいやその涙止めてみたいなだけど君は拒んだこぼれるままの涙を見て分かった嬉しくて泣くのは悲しくて笑うのは僕の心が僕を追い越したんだよ네, 너의 이름을 OST 라또이푸스 난데모나이야 듣고 왔습니다. 난데모나이야 이거는 사투리죠? 何でもないやっていうのは方言ですね。何でもないやっていう言葉自体はそうですね何でもないよって言ったりしますけどもまあでも何でもないやも使いますねはっきりしたその大阪弁とかではないです、이게 정말 확실한 오사카 사투리라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끔 쓰는 말입니다. 이 영화 내에서도 계속해서 사투리가 나오죠. 왜냐하면 이 두 주인공이 사는 곳이 다르니까요. 예, 달라서 사투리들이 계속 나오는데 어떠한 이 말투에서 오는 어떤 뉘앙스들도 생각을 하고 캐릭터의 어떤 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결정을 하셨는지. 三葉は田舎に住んでいるから、はいどうしても方言が出てくるんですけれど、はいこの方言もいろいろあ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そうですねもうどの方言を使うかとか、そういうことを考えてから、はいこの場所とか三葉の背景、まあ田舎町を決めたんですか？ですね、三葉が住んでいる場所はその飛騨地方のあたりその日本の岐阜県のあたりなんですけどもただ彼女が住んでいる町自体は架空の場所なんですね。で岐阜あたりにした飛騨あたりにしたっていうのは、東京からの距離感とかで考えました。東京から離れすぎてもおらずかといって近すぎない場所にしようと思って、飛騨がいいかなと。あと飛騨ってすごく山の中なのでちょっと神秘的な雰囲気があるんですよ。
なので飛騨がいい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で飛騨弁を調べていって、で実際に飛騨弁が使える人に方言指導で入ってもらって三葉は飛騨弁にしました。 네, 미츠하가 살고 있는 동네는요, 일본의 히다라는 지역을 그 모델로 했는데요. 기후현에 있는 히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츠하가 살고 있는 이토모리라는 곳은 사실은 가공의 마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히다라는 지역을 그 모델로 한 이유는 도쿄와의 거리감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너무 멀어도 이게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되기 때문에 그 거리감이 적절한 곳으로 선택을 했고요. 특히 히다라는 곳은 산속에 마을이 있고 굉장히 신비한 분위기가 있기 네. 때문에 히다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히다 지역의 사투리를 알아보고 히다 지역의 사투리를 방언을 잘 쓰시는 분을 초빙을 해서 저희 대사 지도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하루 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리감 정도였었던 것 같습니다. 1日で行けるような距離じゃないとダメじゃないですか。そうですそうです。 자, 그래요. 이 작품 내에서 어떤 현장 조사 같은 것도 엄청나게 철저하게 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작품뿐만 아니라 초속 5cm도 마찬가지고요. 현장에 있는 어떠한 그림들 그리고 풍경들이 너무 사실감 넘치게 묘사가 돼서 저는 마치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그 장소를 직접 찍은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사진 혹은 카메라로 먼저 찍은 후에 그 다음에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어떤 식으로 그런 현실감을 좀 구현해내시는지. 監督の映画の中でのその背景とかですね、実際の場所とか、ものもそうなんですけれど、本当にもうリアリスティックなそういう表現なんですので、秒速 5cm の時も同じだったんですけれど、これ本当にもう絵で描く前になんか写真を撮ってからそれを描いたんじゃないかなとか、そこまで思うくらいすごくリアルな現実的なそういう絵になっているんですけれど、その作業に関してちょっと話を聞かせてください。はい、そうですね。たくさん写真は撮るんです。ロケハンをしたりしますね。ただ写真を元に描く場合も実はあるんですけれども、でも、写真はやっぱり参考に留める場合もとても多いです。でその場所をこう写真のように再現することが目標ではなくて、実際のその見た印象ですよね。人間が目で見て、でそれがこう記憶に残った時の印象に近いような絵にすることが目標なので、ですから現実の風景を元にしながらもいろんなアレンジをします。光の方向を少しこう極端に強調してみたりとか、場合によってはこうもう複数の場所からもう太陽をいくつか架空の太陽をいくつか配置していろんな場所から光を当てた絵にしてみたりもしますし、そうですね、いろんな現実ではありえないような工夫をして、で現実以上に、ある意味美しい風景を描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네, 실제로 사실은 헌팅을 많이 가기 때문에 네. 사진을 찍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사진을 베이스로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어디까지나 참고로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실제로 있는 것을 재현해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요.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본 인상에 가장 가까운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네, 있기 네.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진을 찍어서 그린 것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로 그린 그림을 변형을 해봅니다. 예. 빛의 방향을 여러 가지로 바꾸어 보기도 하고요. 네. 아주 극단적으로는 태양을 한 서너 곳에 배치를 해서 여러 곳에서 태양빛이 비쳐드는 그런 식으로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장치를 해놓고 현실보다 혹은 현실만큼이나 아름다운 그런 장면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장면들을 고심 끝에 노력 끝에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시각적으로도 상당히 아름다운 영화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얼마 전에 상당히 별똥별 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였는데 그 소식 알고 계신가요? 혹시 보셨나요? この3日前とかですね、韓国でも流星がたくさん落ちる、星が落ちるっていう風な、本当にそうの日があったんですけれど、それはご存知でしたか？いや知りませんでした。流星雨が見えたんだ。 몰랐습니다. 보였나요?
한국에서는 안 보였습니다. 구름 때문에요. 韓国では曇っていて見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 아, た。 そうなんだ。 물론 보였던 곳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못 봤거든요. 예, 몇 년 전에 사실 일본에 있을 때 그 유성 비가 왔던 걸 직접 보긴 했었는데요. 本当に楽しみにしていたんですけれど、はいその実際見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あーですが残念何年か前に日本でですね、その流星雨が降った日がありましてですね、はいはいその記憶はあります。そうなんですね。そっか。流星雨は、僕ははっきり見たことは実はないんですけども、でも田舎でずっと空を見ていたので、その空ってやっぱり見てると1時間に1回ぐらいは流れ星が落ちてるんですよ。明るい夜空だと。なのでこうよく毎晩いくつも流れ星を見ていましたね。 그 사실 저는 그런 유성우 같은 것은 본 적은 없지만 시골에 살았고 아까 하늘을 네네네. 많이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사실 보고 있으면 밤에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별똥별이 떨어집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날마다 하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여러 번 별똥별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네, 별똥별이 사실 이 영화 내에서 상당히 큰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 시각적인 어떤 그리고 스토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포인트여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역시 보신 적이 있어서 그렇게 또 잘 표현을 해 주신 거군요. 자, 벌써 시간이 흘러서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야,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오늘 좀 어떠셨는지 감독님. もう時間が本当に早く過ぎてきてですね、もうそろそろ終わりの時間なんですけれど、今日はいかがでしたか？いや僕韓国でこんな風にラジオ局に呼んでいただいて番組に出るっていうのは初めてなんですよね。だからすごく素敵な経験をさせてもらいました。楽しかったです。 한국에서 이렇게 라디오 방송국에 와서 라디오에 출연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멋진 경험을 하게 해주셨고요. 정말 훌륭한 일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기회가 되신다면 좋은 작품을 발표하셨을 때 한국에 또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また新しい新作、はいいい作品を持ってですね、韓国にいらしてください。はい、ぜひまた来たいと思います。新しい映画を作ってジョンヒャンさんに楽しんでもらえるようなものをぜひ作って持ってきたいと思いますので楽しみにしていてください。 꼭 다시 오고 싶습니다.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어서요. 종현 씨가 또 아주 재미있게 봐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예. 영화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음에 꼭 다시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노래 들으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너의 이름은 가운데 연주곡 미츠아노 테마. 캐릭터 미츠아의 테마곡 들으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감사합니다.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작년 가을 동네에 작은 서점이 하나 문을 열었다. 지하철역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 그 어귀에 있던 편의점이 나간 자리에 서점이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조금 의아했다. 6평 남짓한 좁은 공간을 서점으로 꾸민다니 상상이 되질 않았다. 공사가 시작되고 가게의 내부가 꾸며지고 드디어 서점이 문을 열던 날 퇴근길에 찾은 그곳은 내 예상보다 더 멋진 곳으로 변해 있었다. 두 벽을 감싸고 있는 커다란 책장과 책장 가득 나란히 꽂혀있는 수백 권의 책들. 서점 가운데 커다란 책상도 있고 그냥 갈까? 그래도 구경이나 해볼까? 망설이는 나를 본 서점의 주인 언니가 유리문을 열고 나와 나를 반겼다. 건네주는 커피를 받아 마시고 의자를 빼고 앉아 서점 곳곳을 둘러봤다. 그러다 보게 됐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작은 편말 하나. 책을 들고 와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서점은 책을 파는 곳이기도 하지만 책을 사랑하도록 돕는 곳이기도 하다고. 집에 있는 책을 들고 와서 읽는 것도 환영이라고 주인 언니가 말했다. 언제든 놀러와요. 커피도 대접할게요. 그날 이후 나는 습관처럼 서점에 들르고 있다. 책을 사고 차를 얻어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독서를 하고 음악을 듣고 사람들을 만났다. 동네에 근사한 아지트가 생긴 기분이라 요즘 퇴근길이 즐겁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나를 위한 장소가 하나 더 생긴 기분. Fantasia, legna sulla fiamma e ci si scalda un po', vedrai. Sopra l'acqua il vento argento scioglierà per te. Sul tuo corpo bianco l'ombra mia sarà. Tra un attimo carezza e fuoco e tu
하루의 끝. 오늘은 윤경아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이프의 환타지아였습니다. 이탈리아의 아티스트 팀이라고 합니다. 예, 좀 편안한, 좀 쭉 들으면서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해변에서, 지금은 겨울이지만 여름의 해변에서 이제 좀 나른하게 이렇게 쉬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연자분이 새로운 아지트를 찾았다,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생겼다라는 사연과 참 잘 어울리는 그런 곡이었어요. 아지트가 생긴다라는 건 진짜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지금은 전 뭐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의 방이 저의 아지트였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건, 저는 이전에 지금은 그 카페가 없는데 예전에 가족들과 함께 살기 전에 제가 숙소 생활을 주로 했었을 시절, 그때 이제 압구정 쪽에 제가 아는 형과 같이 카페를 하나 했었거든요. 되게 비밀리에. 아무도 몰랐어요. 회사도 몰랐어요, 심지어. 제가 그걸 하는 걸 회사도 몰랐고 저희 어머니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저랑 그 형만 딱 알았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저희 아지트 마냥 이렇게 좀 인테리어 꾸미고, 그곳에서 저 기타 되게 많이 쳤었거든요. 통기타 막 배울 때였어가지고 거기서 기타도 많이 배우고 연습도 많이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갑자기 또 났습니다. 나만의 공간, 나만의 아지트가 생긴다라는 건 진짜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 형이랑 그 카페 정리하면서 했었던 얘기가, 제가 해외에 너무 많이 나가 있고 막 관리를 좀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리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 나중에 뭐 서로 이제 좀 더 커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오면 좀 더 큰 곳에서 네가 주말마다 공연하면서 편안하게 공연하면서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편안하게 공연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제가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래요. 어쨌든 아지트가 생겼다라고 하니까 참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네요. 윤경아님의 사연이었죠. 이분에게 마스크팩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여주연님,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고3이 됐습니다. 방학 보충을 하니까 정말 고3이라는 게 확 와닿았는데 이제 휴대폰도 없앨 예정이라 푸른밤도 못 들을 것 같아요. 흑흑. 1년 동안 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고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오네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럼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잘 하실 겁니다. 예. 휴대폰도 이제 잠시 사용을 안 하시면서 좀 공부에 좀 더 집중을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열정 그리고 어떤 다짐들이 있다면 또 그거에 따라오는 어떤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마음을 먹으셨으니까 노력은 당연히 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좋은 결과로 또 나중에 휴대폰 생기시고 푸른밤에도 소식을 전해주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실 때 이야기 함께 나눴으면 하네요. 장선경님, 눈 시력 교정 수술을 하려고 검사하려고 왔는데요. 선생님이 저는 고도 근시라서 라섹 수술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2월 13일로 수술 날짜를 잡고 왔는데 무서워요. 쫑디는 눈 관리 잘해서 이런 일이 없기를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근시가 가까이 있는 것만 보이는 분들인 거죠? 그래요. 수술이 한 달 정도 이후네요. 예. 그때까지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수술 무리 없이 잘 끝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눈에 좋은 음식이 뭐 있죠? 당근? 간?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좋나요? 예.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 휴대폰 가까이서 안 보고 TV 거리감 두고 뭐 그런 게 좋겠죠? 항상 멀리 보고. 7989님, 저는 분명 저녁밥을 먹었는데 왜 때문에 지금 저의 손엔 치킨과 맥주가 들려 있을까요? 날이 너무 추워서 저의 몸이 살들로 추위를 막으려는 본능이 작용하는 게 분명합니다. 아니고서야 이럴 수 없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월동 준비라고 하죠. 겨울을 나기 위한 노력들. 손에 치킨과 맥주. 이미 들려있으니까 들려있는 것까진 뭐 시원하게 맛있게 드시고요. 마음 편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먹을 때 이런 생각하면서 죄책감 느끼면서 먹지 맙시다. 어차피 먹을 거 기분 좋게 먹고 예. 따뜻하게 월동 준비하고 그러면 되죠. 뭐 봄 오면 그때부터 또 몸도
운동하면서 다시 또 여름을 준비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3520님, 회사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찬 바람을 맞는데 오히려 상쾌한 건 왜일까요? 그래서 울지 않고 내일은 실수 안 해야지, 더 잘해야지 다짐을 했습니다. 실수해서 우울해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는 게 다음날 실수를 더 적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일도 그 내일도 다들 힘내요. 물론 저도 힘낼 겁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야, 멋있네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마음가짐? 태도를 가지셨다라는 게. 좀 찬바람 맞고 막 그러면 가끔은 진짜 서글퍼질 때도 있는데 이렇게 좀 시원한 기분이 드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내일은 더 좋은 하루가 되겠죠. 노래 들을까요? 토이의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그리고 임원일의 곁에, 두 곡 듣겠습니다. 지운 줄 알았어 너의 기억들을 친구들 함께 모여 술에 취한 밤 내 생각에 난 힘들고는 그런 채 살았어 늘 혼자였잖아 한때는 널 구원이라 믿었었어 멀어지기 전에 그것만 기억해 줄 수 있겠니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가끔 널 거리에서 볼까봐 초라한 날 거울에 비춰 단장하구네 아프진 않니 많이 걱정돼 행복하겠지만 너를 위해 기도할게 기억해 다른 사람 만나도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것 웃을 수 있었어 널 보고 있을 때 조그만 안식처가 되어 주었지 멀어지기 전에 그것만 기억해 줄 수 있겠니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가끔 널 거리에서 볼까봐 초라한 날 거울에 비춰 단장하구네 아프진 않니 많이 걱정돼 행복하겠지만 너를 위해 기도할게 기억해 다른 사람 만나도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것. 아프진 않니 많이 걱정돼 행복하겠지만 너를 위해 기도할게. 기억해 다른 사람 만나도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것. 늘 웃고 있지만 깊은 마음 속엔 눈물이 흐를 때 수많은 사람들 그 속에 홀로 남겨진 아이처럼 난 길을 잃었네. 행복하고 싶어 떠나온 이곳엔 아무것도 없었지. 오랜 꿈들이 날 지치게만 해. 이젠 그만 모두 멈추고 싶어질 때. 내가 내 곁에 있을게. 언제나 넌 혼자가 아니란 걸 내가 알 수 있게. 여기 이곳에 있을게. 힘을 내. 우리는 언젠가 슬픔을 잊은 채 웃을 수 있을까. 몇 번씩이나 내게 되물어도 어떤 대답조차 할 수 없을 때. 내가 내 곁에 있을게. 언제나 넌 혼자가 아니란 걸 내가 알 수 있게. 여기 이곳에 있을게. 가끔씩은 두려운 마음에 힘이 들면 잠시 쉬어도 좋아. 내게 말해줄게. 그리고 곁에서 너를 기다릴게. 아픈 시간을 견뎌왔다는 걸 알아. 참 고마워. 언제나 넌 혼자가 아니란 걸 내가 알 수 있게. 여기 이곳에 있을게. 이제 넌 내 손을 잡아줘. 힘이 들면 잠시 쉬어도 좋아. 내게
언제나 고마워 너에게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제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곡은 버브의 Bitter Sweet Symphony입니다. 버브는 90년대 브릿팝을 대표하는 록밴드로 이 곡은 1997년에 발표가 됐는데요. 제목처럼 달달한 멜로디 속에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달콤 씁쓸한 노래죠.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사건들도 그렇지만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삶의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요. 잠들기 전 진정 나에게 중요한 게 뭔지 하루를 돌아보며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버브의 Bittersweet Symphony 오늘 끝곡으로 같이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It's a bittersweet symphony that's life. Trying to make ends meet, you're a slave to money, then you die. I'll take you down the only road I've ever been down. You know, the one that takes you to the places where all the things meet, yeah. No change I can change, I